간주임대료 먼저 추계 결정하지 않는 경우 세 가지의 조건을 판단을 먼저 해야 되는데, 영리 내국법인일 것,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일 것, 그다음 차입금 과다법인일 것, 이 세 가지를 확인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 이때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라는 것은 자산 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이 50%가 넘는 것을 얘기한다. 이상인 것을 얘기한다. 차입금 과다법인이란 차입금이 자기 자본의 2배가 되는 이상인 것을 얘기한다. 일단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 큰 산식은 보증금 적수에서 빼기 건설비 적수 곱하기 정기예금 이자율 나누기 365분의 1 빼기 금융수익, 이렇게 나온 금액을 입금 산입 기타 사회 유출로 한다. 이 계산을 할 때 주택과 부수 토지는 제외해야 된다. 먼저 보증금 적수에서 보증금 적수를 구하는데, 1번 이제 보증금 적수는 이 보증금을 받거나 이런 때가 아니라 임대사업 개시일부터임을 주의해야 된다. 실제 수령일이 아닌 것을 주의. 그리고 임대사업 개시일부터인데, 때 보증금 적수에 대해서는 초일 산입, 말일 산입이라는 예외적인 규정이 적용이 된다. 이 보증금에는 주택 임대에 대한 보증금은 제외한다. 건설비 적수. 먼저 건설비 적수에 대한 취득 원가는 이때 보증금 적수랑 같이 임대사업 개시일부터이며 실제 지출일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 건설비 적수에 포함되어 있는 재평가 차액, 감가상각 누계액, 그리고 토지의 가액은 제외한다. 자본적 지출액은 지출일부터 적수 계산을 한다. 이때 겸용주택일 경우 건설 취득 원가액 곱하기 일수 곱하기 건물 총면적 적수분의 상가임대 면적 적수, 이런 식으로 나눠주면 된다. 이때 자본적 지출액도 마찬가지인데, 이 자본적 지출액은 임대용에만 지출을 했는지 아니면 이 건물 공통분에 지출을 한 건지를 잘 파악해야 된다. 정기예금 이자율. 정기예금 이자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4. 금융수익. 금융수익에는 수입이자 할인료, 수입배당금, 신주인수권 처분이익, 유가증권 처분이익 이 4가지가 포함이 된다. 이 수입이자 할인료에는 미수이자 또는 비영업대금이 이런 거 다 포함이 되고, 인정이자, 부계부 인정이자라거나 선수이자 이런 애들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 즉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 유가증권 처분이익. 이건 순액으로 처리를 한다. 다른 신주인수권 처분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이 얼마, 비용의 손실이 얼마 났어도 이 수익에만 하지만,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수익과 손실을 상계해서 순액으로 하고, 만약에 처분 손실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0으로 해야 되는 것을 주의. 그 다음에 추계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조건 판단은 그냥 무조건 모든 법인이 다 해당이 되고, 계산을 하는데 큰 계산식은 보증금 적수 곱하기 정기예금 이자율 나누기 365분의 1. 이때 보증금 적수에는 주택, 부수토지 등이 전부 포함이 돼야 되고, 이때 구한 이 금액에 대해서 소득 처분은 입금 산입, 대표자 상여로 처분을 한다. 하지만 이게 천재지변 등 불가 학력으로 인해서 추계 결정을 한다고 하면은 소득 처분은 기타 사회 유출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확인. 먼저 간주임대료 기본 문제인데, 보통 이제 크게 나오면은 임대 수익을 먼저 전체 임대 수익에 대해서 구하는데, 임대 수익이란 임대 수익과 간주 임대료를 잘 파악해야 된다. 먼저 이 문제에서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상가 임대 보증금은 2022년 3월 16일에 수령하였으며 주택 임대 보증금은 임대 개시일에 수령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들은 수령일은 상관없고 보증금 적수를 구하는 데는 임대 기간을부터 시작됨을 주의. 상가 임대료로 매월 말 300만 원을 받기로 계약하였으나 임차인의 어려운 사정으로 전혀 받지 못하여 임대기간 종료 시점에 임대 보증금에서 차감할 예정이다. 주 백두는 제22기에 미수임대료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다. 먼저 이 자료에서 상가 임대료로 매월 말 300만 원을 받기로 했음. 즉 매월 말이니까 상가 임대료는 단기이며 약정주의를 채택해야 된다. 즉 이때 임차인의 어려운 사정으로 임대기간에
받지 못해서 임대보증금을 차감할 예정인데, 이 보증금 그렇게 된다면 보증금이 점점 줄어드는데, 그게 이제 적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가가치세에서 계산하는 간주임대료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지, 법인세 규정에서는 이러한 내용은 무시해도 된다. 백조는 22개의 미수임대를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B는 회사 계상 임대료는 0, 임대수익은 0. 하지만 법인세법상은 약정주의이기 때문에 3 곱하기 이제 4월부터 말까지 9, 27을 입금 산입 유보해야 된다. 다음 자료 3. 주택임대료로 매월 말 500만 원을 받기로 계약하였으나 실제로는 임대기간 전체에 대한 월임대료 합계액인 1억 2천만 원을 임대 개시 시점에 일시금으로 수령을 하였으며 백두는 이를 전액 임대료 수익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이 주택 임대료에 대해서도 이제 임대 수익 자체는 주의할 것, 임대 수익은 상가 임대료는 주택 임대료든 뭐든 다 받으면은 임대 수익을 적용을 해야 되고, 이 주택 임대에 대한 보증금에서는 이 간주 임대료는 제외를 한다는 것을 주의. 그러니까 주택 임대료 이거 입금을 넣어야 된다. 이때 또한 얘도 매월 말 받기로 했으니까 단기고 따라서 약정주의가 적용이 된다. 하지만 회사는 120억, 즉 12억 총액을 했기 때문에 회사 했고, 법인세 규정상은 500만 원 곱하기 9개월 해서 45만 원. 따라서 입금불산입 75 마이너스 유보를 해준다. 다음은 간주임대료. 아까 말했듯이 먼저 부동산 과다법인의 추계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인데, 아까 말했듯이 보증금, 상가임대료에 대한 보증금은 들어가고 6억이 들어가고, 주택임대료 같은 경우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주택임대에 대한 보증금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600에 곱하기 적수 4월 1일부터 시작 12월 31일까지 적수 275를 넣어준다. 다음 건설비를 보면은 임대용 건물 3억 5천에서 토지가액 1억 포함 취득시 건물의 자본적 지출액 5천만 원이 발생하였다. 건물에 대한 지출은 상가분과 주택분으로 구분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건설비 적수에는 이 350 빼기 토지가액 100을 빼주고 자본적 지출은 50 더해준다. 이 취득시였으니까 거기다 곱하기 아까 임대 개시일부터 말까지인 275를 곱하고, 이게 겸용주택 전체에 대해서였으니까 총 건물 면적인 1000제곱미터 곱하기 275 분의 750제곱미터 곱하기 275. 거기 따라서 이제 103, 125가 나오고 곱하기 0.14 정기예금 이자율인 1.2%를 곱한 다음 나누기 365분의 1 빼기 이 수익 금융수익은 상가임대 보증금 운용수익은 수입이자 200만원과 신주인증권 처분이익 50만원, 주택임대 보증금 운용수익은 수입배당금 100만원과 유가증권 처분손실 150만원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이제 빼줘야 되는 거는 상가임대 보증금에 대한 운용수익만이고, 따라서 200만원 플러스 50만원에서 250만원을 빼준다. 이렇게 하면은 89만 415원이 나오는데, 이를 입금산입 기타로 처리를 입금산입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를 해준다. 추계 결정 시에는 보증금 전체인 10억에 대해서 곱하기 적수 275 곱하기 0.012 나누기 365분의 1, 이때 금융수익은 빼주지 않는다는 것을 주의. 이렇게 계산하면은 904만 1095원이 나오는데, 이를 입금산입 대표자 상여로 처리를 해준다. 다음 이제 두 번째 예제 문제. 여러 개를 임대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것. 먼저 위너스는 3층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데 30기 사업연도에 대한 관련 자료. 임대 내역이 상가 1층, 상가 2층 주택이며 임대 면적 200, 200, 100. 임대 기간은 상가 1층은 2021년 4월 1일부터 23년까지. 상가 2층은 2022년 7월 1일부터 24년 6월 30일까지. 이제 이거를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상가 임대 2층은 2022년 6월 30일까지는 회사가 직접 사용을 하다가 7월 1일부터 임대를 시작한 것이며,
임대보증금은 임차인의 사정으로 7월 15일에 받았다. 이 임대보증금 받은 거는 이제 상관할 필요가 없다. 임대부동산의 취득 내역은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거를 간주임대료를 구할 때 보증금을 구하는데, 보증금은 먼저 상가 1층에 대한 임대보증금 3억 5천만 원 곱하기 임대기간인 365일, 그리고 상가 2층에 대한 보증금 5천만 원에 곱하기 7월 1일부터였으니까 184. 건설비 적수. 건설비 적수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임대부동산 취득 내역은 취득일은 2002년 9월 1일. 먼저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무시해도 되고, 건물에 대한 취득가액. 건물은 단기 초의 취득가액은 300. 단기에 발생한 자본적 지출은 5천만 원. 단기 발생 감가상각 누계액은 2억 해가지고 단기말 장부가액은 1억 5천만 원이다. 이 건물의 취득가액에는 재평가 차액 8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30기 10월 20일에 건물의 보강공사비 자본적 지출인 5천만 원이 발생한 것이다. 이때 건설비 적수를 구하는데 먼저 취득가액의 3억 빼기 재평가 차액인 8천만 원을 빼가지고 2억 2천만 원 곱하기 먼저 취득가액은 최초의 임대사업이 개시를 한 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먼저 최초는 1월 1일이니까 2억 2천 곱하기 365, 그리고 자본적 지출은 10월 20일에 발생을 했으니까 5천만 원 곱하기 73, 이렇게 합치면은 83,950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곱하기 전체 면적 적수분의 상가 적수를 해야 된다. 먼저 상가 적수는 200제곱미터 곱하기 365일, 그리고 또 플러스 200제곱미터 곱하기 상가 2층인 184일이라서 10만 9,800. 그 다음 건물 전체 적수는 총 500제곱미터 분의 곱하기 이 적수는 해당 사업연도의 최초 임대 개시일부터이다. 이 상가 1층은 최초에 이제 단기에는 22년 1월 1일 최초에 발생을 했으니까 얘도 이제 365를 곱해서 18만 2,500원인 500이 나온다. 이렇게 안분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86,442가 나오고, 곱하기 3.65% 나누기 곱하기 365분의 1, 그 다음 빼기 이 발생한 금융손익에 대해서 상가보증금 부분만 보면 되는데, 상가보증금 수입이자에는 60만 원이 있다. 이 60만 원에는 정기적금 이자 40만 원, 선수이자 10만 원 포함과 임대보증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정기적금 이자 40만 원은 포함을 한다. 하지만 선수이자 10만 원은 포함하지 않는다.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자금을 대여하여 발생한 비영업대금 이익 20만 원이다. 따라서 20만 원 이것을 포함해야 된다. 그 다음 유가증권 처분이익 30만 원, 그리고 유가증권 처분 손실 마이너스 60만 원. 따라서 이 상계하면은 그냥 0으로 하고, 신준이수권 처분이익 10만 원이 포함. 이 금융수익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나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자금을 대표이사에게 무상대여하여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세무조정 시 인정이자 20만 원을 입금에 산입을 했다. 이 세무조정 입금 산입 자체는 잘한 거지만, 이 인정이자 20만 원은 이 해당 차감하는 금융수익에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의. 따라서 수입이자에 있는 정기적금이자 40만 원, 그 다음에 비영업 대금 20만 원 합쳐서 마이너스 60만 원을 빼준다. 따라서 8.0442가 나오고, 따라서 세무조정은 입금 산입 간주인대로 804만 4,200원 기타 사회 유출이 나온다. 그 다음에 추계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문제 보증금 그냥 전부 다 350 플러스 50 플러스 150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적수는 따로따로 계산해야 된다. 350 곱하기 365, 50은 184, 주택도 150 곱하기 365 곱하기 이거를 전체 다 합쳐서 191700이 나오고, 0 곱하기 3.65% 곱하기 365분의 1 하면은
4,917만 원이 나온다. 이를 입금 산입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을 한다.